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2024년 기초연금 인상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3.3% 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단독가구 기준 금액인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원으로 1,820원 더 준다고 하니 실망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종전에 받던 금액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매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의 결과로 인해 기존에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나의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일반 재산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일반 재산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에서 60% 정도인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해연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었거나 감액이 되었다면 작년도, 즉 2022년 3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 수도권 평균 약 20% 정도의 공시가격이 인상되었고 2022년도에는 1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4월 25일에 인상된 공시가격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일반 재산의 비율이 매년 증가했을 것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초연금에게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내년 4월 기초연금액 산정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변동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에서 내년 3월에 바뀌는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은 16만 6천 원 인상, 1억 원 상승하면 34만 3천 원 인상, 1억 5천만 원 상승하면 50만 원 인상, 2억 원이 상승하면 66만 6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던 분이 농어촌으로 이사하시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별 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게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다소 불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원주택으로 옮기지 마시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그대로 놔두시면 거주하는 곳이 지방의 전원주택일지라도 대도시의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히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두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 5억 원, 공시가 3억 원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면 공시가 3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55만 원이 되지만 만일 5억 원 아파트를 팔아서 중소도시의 시가 3억 원 전세로 이사를 하고 남는 돈 2억 원을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면 소득 인정액은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2억 8,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액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8천만 원이므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은 3억 8천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자그마치 126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전세로 옮기고 난 후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오히려 71만 6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도 4만 원 기본 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요. 기초연금의 소득에는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면서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08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인정액에 상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로소득을 조절하시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과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